자, 저번 시간에 내용 정리했던 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여기가 x가 a입니다. a에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a에서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특정한 지점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X에서 증가 상태. 네. 특정한 지점에서는 증가 상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나요? 네. 이때 a에서부터 b까지는 증가하고 있나요? 네. a부터 b까지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증가 구간. 범위의 값이었을 때는 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내려간 적이 없는 그림. 네. 이런 그림 뭐라고 불렀죠? 증가 상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면 그건 증가함수라고 불렀습니다. 네. 극대극소.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항함수는 끊어져 있을 때도 없고요. 뾰족할 때도 없습니다. 다항함수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었을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지점에서 이 점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지연적이라고. 네. 저런 점들의 이름은 극점이라고요? 네.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점 좌표는 이 점 좌표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은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항함수가 아니었을 때는 뾰족한 녀석도 존재할 수 있고요. 불연속인 녀석의 값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점은 극대점이 맞나요? 네. 네, 뾰족한 점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의 값은 극대점이라고 칭합니다. 네. 이 점은 극소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 범위는 조금 더 넓은 범위든지 간에 제일 작은 값이 이 값인가요? 이 점도 극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런 점들은 전부 다 극점인가요? 네.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이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소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유형별로 딱 두 개씩만 하겠습니다. 944번부터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진도 나가려고 하는 게 유형이 몇 개 있는지 좀 봐줄래요? 18개요.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멋진데요. 교육이면 세게 틀어서 뒤에 여학생도 시원하게 해주죠. 근데 네 인내자님이 왜 뒤에 있는데 취하면 어때요? 자, 다음 함수의 값이 증가함수 유형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유형이 몇 개 있다고요? 18개. 18개 36문제. 오늘 2시간 동안 끝낼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 거야. 약간 더운 느낌이 왜 들지? 날 밖에 날씨 갑자기 더워졌지? 바람을 세게 틀어놓고 와야 되겠다. 근데 뭐냐? 야, 박수희 너 뜯어온 거야? 그니까. 나부터 하셔서. 좀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다닐까 생각하는데 일단 오셨어. 좋은 생각이야. 아니, 이게 훨씬 낫지. 상인 아니지만. 맞아. 우리 생각 얼마나 외로웠다. 너 그래서 지금 좀 말 좀 너 해줘.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정시로 가야 돼요. 아, 완전 정신차. 다음 시간부터는 옆강의실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치웠거든요, 이제. 오. 옆강의실도 넓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오. 자, 다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미분에서 0보다 컸을 땐 증가, 미분에서 0보다 작을 땐 감소하기 때문에 미분하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미분했더니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빵 나온 값이 누군데요? 최고참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로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2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2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1이라고요? 이게 문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0부터 3까지 범위에선 감소한다는 말은 맞는 표현인가? 0부터 3까지 범위에서는 0이 여기쯤에 있구나. 감소하다 증가하나요? 네. 0부터 3까지 전체 범위에서 감소하는 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증가하나요? 아니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증가하나요? 아니요. 감소합니다. 1보다 왼쪽은 감소하나요? 아니요.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이 왼쪽과 플러스 1이 오른쪽은 증가하나요? 네. 네, 마지막이 참입니다. 한 가지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 함수는 언제 감소하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부터 1까지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고등학교 수학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닫힌 구간이죠. 네. 이것도 닫힌 구간입니다. 이것도 닫힌 구간입니다.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이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서 감소하죠. 네. 하지만 교과서마다 어떤 책은 등호를 사용해서 이런 범위에서 감소한다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감소하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등호를 사용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등호를 쓰거나 안 쓰고에 대해서 수학이 여기서 정확하게 세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출판하는 여러 가지 수학 책들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책들은 이 등호 때문에 답을 쓸 때 쌤, 이거 뭐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증가함수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점들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등호가 있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950번이에요? 49번? 949번으로 갔습니다.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건 도함수의 그림입니다. 도함수의 그림을 통해서 fx에 대해서 올바른 걸 찾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양수면 그래프는 증가합니다.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방금 전에 이게 fx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의 값이 알파, 이 점 좌표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f' 요 녀석의 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 음수인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이 양수였을 때, 도함수의 값이 음수였을 때, 도함수의 값이 양수였을 때, 도함수가 양수였을 때는 증가하고요. 도함수의 값이 양수였을 때는 증가하고요. 도함수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감소하나요? 네.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값이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지금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이 양인지 음인지 양인지 음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증가함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이 도함수의 값만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에서 도함수의 부분 양이면 양이요. 마이너스 2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도함수의 부분 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 틀렸습니다. 1과 2 사이에선 도함수의 보호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일까지는 도함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하나요? 네. 2부터 무한대까지는 2부터 무한대까지 도함수의 보호가 양이에요? 네. 그럼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2분일부터 플러스 1까지는 도함수의 보호가 양이기 때문에 증가하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릴 수는 있는데 원래 함수의 값이 fx라는 수의 값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한다고요? 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일까지는 감소, 마이너스 2분일부터 1까지는 증가, 1부터 2까지는 감소, 2부터 다시 증가인가요? 네. 이런 fx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구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네. 헷갈릴 때는 그림을 그릴 거지만 헷갈리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 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봤습니다. 수진이 지금까지 이해하는데 문제 없죠? 네.
자, 지금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미분이 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걸 증가함수라고 할 건데 증가함수에는 미분에서 0보다 크다고 할 거고요. 감소한다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겁니다. 증가함수가 1조건, 증가함수 1조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함수 1조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함수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 0보다 같은 거지? 보통 고등학교 형이 하도 많이 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2000번 나오니까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판별식이 연구를 판별식만 기억하지 말고 최고참 계수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걸 만족할 조건이 최고참 계수의 값은 최고참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부동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은 100%보다 작거나 판별식은 100%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식인데 0보다 클 조건이 있습니다. 0보다 클 조건은 최고참 계수의 값은 저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판별식은 100%보다 작습니다. 똑같은 식이 있는데 똑같은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이 무엇일까요? 최고참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판별식 값은 100%보다 작습니다. 등호가 사용됐으니까 등호를 사용할 뿐입니다. 똑같은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을 조건이 뭐죠? 최고참 계수의 값은 부동호 방향이 0보다 작고 이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고요. 판별식 값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등호 없으니까 등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의 이름은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거의 이름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최고참 계수의 값은 저 부동호랑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쓰기 것까지 뭐 있나? 지금까지도 한 200번은 봤을 건데 네. 앞으로 한 1800번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지금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전체 범위에 대해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증가하면 미분에서 0보다 같다. 감소하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입니다.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감소함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까? 최고참계수 양수인 걸로 만들까? 최고참계수 양수인 걸로 만들었더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부등식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참 계수의 값은 3입니다. 최고참 계수의 값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아야 됩니다. 아무 조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별 사용했더니 4 플러스 3인가요? 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만 넣어줄 뿐입니다. 100% 0보다 작습니다. 2차 부등식 100% 0보다 작습니다. 네. 모르기 힘듭니다. 자, A라고 하는 세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범위. 그때 정수의 값이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범위는 정수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인가? 네.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판별식이 100%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시면은 그건 이미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공부하기 부적절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기초공부에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몇 번이죠? 58번으로 가겠습니다. (58번이) 다음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저건 좀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문제 유형이 살짝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3차 함수의 값의 특이한 점은 절대값이 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합니다. 절대값만 있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저 함수의 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위 쪼개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x가 누구보다 클 때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양수값입니다. 양수값이니까 절대값은 벗겨질 것 같습니다. 네. 누굴 위해 배우는 중이죠? 자, fx의 값이 있습니다. fx의 값이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30a 플러스 3입니다. 두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2보다 작으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음수기 때문에 보호 바꿔야 되는 거죠? 보호 바꿨습니다. fx의 값은 지금 x의 세제곱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인가요? 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가했으면 좋겠으니까 미분의 정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위에서도 이 값이 미분의 정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미분의 정보다 이 범위에서 미분의 정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입니다. 얘는 도함수의 값이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위에서도 이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같기 때문에 증가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2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만 판별식이 100% 정도에 바꿔놨습니다. 범위값이 모든 실수가 아니면 이거는 중3 때 배운 2차 함수, 고1 때 배운 2차 함수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일단 2차 함수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2차 함수의 값은 항상 0보다 같은 거 맞아? 저 2차 함수의 값 항상 0보다 같은 거 맞아요? 뭘 뒤집어도 저건 항상 0보다 같나요? 꼭지점 좌표가 지금 y좌표가 3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해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최소값이 3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같은 걸 만족합니다. A가 뭐가 되는지 간에요. 되신 거 맞죠? 네. 그럼 만족할 건 이것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2보다 왼쪽에서 이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 되나 모르겠다?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냐고요? 네. 어떨 때 0보다 같았죠? 마이너스 5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 0보다 같아요? 네. 지금 주어진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하고 1인가요?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림 그렸습니다. 근데 2보다 왼쪽에서 2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값에서 2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값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같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라는 부분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2가 이런 데 있으면 돼? 2가 여기 있으면은 이 눈금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 다 양수야? 네. 2가 마이너스 5까지 가도 돼? 네. 2가 마이너스 5까지 가도 그래도 2 왼쪽에서 0보다 커요? 네. 따라서 우리의 발음은 2라는 눈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던지 같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네. 따라서 A라는 녀석의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A값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런 건 2차 함수를 생각해서 답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 유형.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감소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지금 함수 fx값 있습니다. fx값이 최고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왼쪽과 플러스 2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 사이에서는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참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아마 그림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증가, 플러스 2의 오른쪽에서는 증가, 그 사이에서는 감소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두 점 좌표가 극점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길이 빵이었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2에서 접선의 길이가 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한 거군요. 네.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 구했고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라고 2에서 빵 나오는 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서 근거하기 소형하기 사용할까요? 네. 두 분의 합의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요. 두 분의 합의값은 1이고요. 네. 두 분의 곱의값이 3분의 b입니다. 3분의 b의 값이 곱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b의 값은 두 개 곱했습니다.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상희야, 네. 이 시간쯤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정신줄 놓을 때 됐거든, 우리 상희가? 상희야,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K라고 하는 미지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까지 같이 구하여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등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네. 이 범위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K값의 범위값을 구하라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바램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감소한다는 말은 저 3차 함수의 값은 최고참계수 양수니까 막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가 이 빨간색 범위면, 빨간색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면 당연히 그 범위에서 감소하나요? 네.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이 노란색 범위면 노란색 범위에서도 감소하는 거 맞아요? 네. 빨간색 범위에서도 감소하고 노란색 범위에서 감소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점 좌표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지금 fx입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7입니다. R을 블록인가요? 네. R을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때 x축과 관한 교점의 좌표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 빵대인 지점이 여기죠? 우리의 바램은 빨간색처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감소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그 부호가 음수인가요? 네. 그래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마이너스 2 값이 여기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여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가 플러스 1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고 나왔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럼 문제는 알고 싶은 건 K의 값의 범위가 필요했습니다. K 범위가 필요했는데 지금 상황은 2차 함수를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빨간색의 값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도함수한테 D-의 값은 누구야? 노란색이면 마이너스 2 D-의 도함수의 D-의 부호는 0이에요? 즉 마이너스 1 D-의 음수거나 마이너스 1 D-의 빵인 건 괜찮아요. 네. 플러스 1 D-의 값이 음이거나 플러스 1 D-의 빵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해서 풀란 얘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범위로 감소하고 노란색 범위로 감소하는 경우에 문제 설명을 만족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12 플러스 7이니까 19입니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7. 다시 한 번. 마이너스 7이에요. 아, 미분한 게? 네. 그럼 12 마이너스 7이니까 5 플러스 5 마이너스 4k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4 마크 썼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걸 만족했을 때 우리는 노란색 범위하고 빨간색 범위에서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K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K 값은 4분의 5보다 크거나 두 번째 K 값의 범위의 값은 2보다 작거나. 이게 우리가 찾는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를 곱하시래요? 네. 곱했더니 답은 2분의 시험에도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애들은 시험 나오면 좀 곤혹스러워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함수값으로 처리한다는 이 파란색으로 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잘 못해내는 편입니다. 네. 자, 이 유형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이 방금 했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 다음이 4번 유형인가요? 네. 4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함수의 극대하고 극소. 극대는 영어로 극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아, 그 막 극이랑 그거 했던 거요? 남극이랑 다르다. 네! 여기서 극을 만족스러워. 자, 지금 이게 극대하고 극소입니다. 네. 덥군요. 약간 뛰어와가지고. 왜 뛰었대? 극대하고 극소에 대해서 다항함수는
3차 함수. 네. 3차 함수 그림은 다음과 같이 생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그림 중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도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림 중에 이렇게 생긴 그림도 있습니다. 이게 3차 함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미분에서 빵되는 게 두 개 있나요? 미분에서 빵될 때가 접선의 길이가 빵인가요? 이건 미분에서 빵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이건 미분에서 빵될 때가 없습니다. 네. 이것들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함수입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나요? 네. 네. 도함수의 값이 빵 나는 거 두 개 있으면 그 값도 두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도함수의 보가 양의성으로 바뀌나요? 네. 도함수의 보가 양의성으로 바뀌었을 때 극대값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보가 음의성으로 바뀌면은 극소값을 갖습니다. 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미분에서 빵이긴 하지만 도함수의 보가 좌우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보가 좌우에서 바뀌지 않으면 극값을 갖지 못합니다. 증가다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극점이 아닙니다. 이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보가 늘상 언제나 플러스였나요? 빵 나올 데가 없나요? 네. 계속 증가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다항함수의 값은 굉장히 많은 다항함수의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 값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세 개 있나요? 그 값은? 네. 그 값은 극점의 y좌표를 그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극점은 이거 세 개입니다. 하지만 미분에서 빵 나온 건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5. 미분에서 빵 나온 건 다 해서 5개 있어요. 하지만 이 점, 두 점은 극점은 아닙니다. 네. 극점 좌표는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는 함수였을 때 극점을 갖습니다. 도함수를 얘기했을 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을 때 미분에서 빵는 것들 중에 좌우의 부호가 바뀌었을 때만 극점입니다. 네. 하지만 다항함수가 아니고서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항함수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항함수의 값은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인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네. 불연속인 점이어도 이 점은 극대점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건 극대점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다항함수는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다항함수가 아니었을 때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접선의 길이가 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는 극점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이 점이기 때문에 이 점 좌표의 값은 극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항함수는 근데 이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값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항함수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다항함수 문제 푼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라든지 범위를 쪼개서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범위를 나눠주는 함수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이런 게 발생하고요. 대부분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된 다항함수는 절대로 이런 그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일 경우에 극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에서 빵 나온 걸 찾습니다. 네. 한동안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연습하려고 합니다.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극소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새우성나요? 조금이야. 다음 3차 함수의 극소값이 필요합니다. 3차 함수의 값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미분에서 빵 나온 점에서 극대점이나 극소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일단 미분에서 빵 나온 걸 찾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고요. 3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하고 이 두 개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값이 빵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지금 2일 겁니다. 극점의 좌표는 빵하고 2에서 발생하는데 극소값은 그 중에 극소점의 y좌표가 극소값입니다. 1대2반 함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2 했습니다. 8-12 플러스 20입니다. 따라서 16인가요? 네. 네. 극대값은 누구죠? 20. 네, 극대값 빵 되기 때문에 20이 극대값입니다. 극대점 좌표의 y좌표가 극대값, 극소점의 y좌표가 극소값입니다. 자, 다항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72번. 4차함수가 있습니다. 4차함수의 값 x가 a에서 극대값 b를 갖습니다. a하고 b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함수 다항함수입니다. 극값을 구할 때는 미분에서 빵 나왔을 때 극값을 갖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음수입니다. 4차함수 최고차함계수 음수면 얼추끝이 내려가야 됩니다. 차수의 값은 요것들이 각각 차수입니다. 1차, 2차, 3차, 4차를 의미합니다. 4차함수는 다음 같은 4차함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4차함수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4차함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였을 때 4차함수의 값은 항상 얼추끝이 내려갑니다. 중간에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이 한 번 있을 때도 있고요. 미분에서 빵일 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x의 4승처럼 생긴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은 포물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4차함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총다에 3개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총다에 3개 있고요.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총다에 2개 있습니다.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1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고요. 이 점은 극점이 맞습니다. 이것도 극점이 맞고요. 얘도 극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점이 아닙니다. 왜냐면 올라가다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도 극점이 맞지만 이건 극점이 없네요. 여기는 없네요. 이건 극점이 맞습니다. 꼬불꼬불한 녀석의 값은 이거 자체가 3차입니다. 꼬불꼬불한 녀석의 값이 3차입니다. 이거 1차, 이거 동그라미들은 3차입니다. 그렇게 4차입니다.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된 녀석의 값은 그냥 포물선이랑 똑같이 그립니다. 이건 차수의 값을 그래프만 보고서 차수의 값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음수인 4차함수의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의 그림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고 있고요.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입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12x로 묶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요? 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빵 나온 게 뭐뭐 있죠? 이런 거요. 근데 불행하게도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중근이네요.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먼저 뭘 그릴 생각이냐면 도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려볼 생각입니다. 쌤이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원래함수의 그림을 추정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훈아 선생님한테 또 윙크 날리는 거예요? 자, 지금 주어진 3차함수의 그림을 그릴 생각인데요.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빵하고 그래서 빵 나온다고요? 근데 1이 중근이라고요? 중근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두 개만 줬죠. 중근이었을 땐 접하는 건가요? 네. 중근이었을 때는 접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완전 제곱 시간은 항상 x축에 접하는 거죠? 네. 1에서는 접했으면 좋겠고요. 0에서는 그래프랑 x축과 관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부호의 값은 양이었다, 음이었다, 으로 바뀌나요? 네. 이게 도함수의 그림입니다. 도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림을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0까지는 그래프가 증가하나요? 네. 0까지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양이었기 때문에 0까지는 증가합니다. 네. 그 다음이 0부터 1까지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 1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더라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기 때문에 또 감소한다고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fx입니다. 극대값은 하나밖에 없나요? 네. 0에서만 극대값을 갖습니다. 네. 도함수의 부호는 1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에서 극값을 하지 않고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을 때 극대입니다. 네. 근데 쌤이 여기까지 너희들을 파악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딱 우리의 레벨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미분에서 뭐라고요? 양보랑 크거랑 감소했을 때는 미분에서 감소함수는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극대인 녀석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을 찾고자 하는 건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대값을 가져요. 극소인 값도 미분에서 빵 나온 점을 찾는 건데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소예요. 이거를 문제도 수시 문제 풀고 나서 시험 볼 때 기억하지 못한 애들이 실현이 있어요. 되게 우리인 것 같아요. 숙제할 때 계속 문제 풀고 맞고 틀리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시험 볼 때 틀리는 게 딱 우리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기억 좀 합시다. 기억 못하는 건 태생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길이야. 그냥 기억하지 않으면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수시 문제 풀고 나서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함수부가 0에서 양에서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값이 빵이었을 때 극대값이 발생합니다. 빵 대비했습니다. 빵 대비는 누구죠? 2. 그래서 0하고 2의 값을 더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이제 슬슬 눈빛들이 썩어가고 있네, 이제. 그 다음 내용 정리가 미분과 함수 fx가 있는데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지면 미분에서 알파 대비면 빵이야.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지면 그 값이 베타였을 때 미분에서 알파 대비면 빵이고 함수한테 알파를 대비면 베타야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방금 전에 했잖아. 방금 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극대값이었을 때 이 점이 극대점이었을 때 극대점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야. 그리고 빵 대비반에서 의 값은 함수값 2야. 이런 식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 자, 문제가 지금 973번 문제가 극대값이 7이었을 때 A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극대값이 7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일단 미분에서 빵일 때 극대값을 하잖아요. 네.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0입니다. 이 수분했습니다. 해가 뭐뭐 있죠? 네. 근데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함계수의 양수기 때문에 도함수의 값 아래로 녹입니다.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빵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함수의 보호의 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다시 양으로 바뀌었나요? 아, 눈빛 썩은 눈빛 어떡하죠? 눈 반만 뜨고 있는데요. 빵에 1하고 2가요? 네. 1에서는 극, 극대. 2에서는 극.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바뀔 때 극대, 도함수의 보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가 극소입니다. 네. 문제 구한 거 우리한테 극대값이 7이라고 했습니다. 뭐 대입하시라고요? 1. 1 대입한 극대값이 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14 마이너스 9, 5 플러스 A입니다. 5 플러스 A 값이 7입니다. 따라서 A 값은 인가요? 네. 유형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84요. 지현아, 극대는 도함수의 보호가 어떻게 바뀔 때 극대라고? 내가 이런 걸 가르치고 있네 지금. 지현아, 극수는 도함수의 보호가 어떻게 바뀌었을 때 극수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뀔 때 극수라고? 극대는 언제가 극대라고? 주여가? 네. 언제 극대라고? 2분에서 네.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했을 때 훌륭한 아이들. 상이야. 언제 극대가 발생한다고요? 그거다 같을 때. 네, 우리 멋진 친구들 넘어가겠습니다. 반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인원수도 8명이 했으니까 반 새로 만들어야 되나? 지지나반 하나 만들어야 되나? 지지나반? 0 나와야 돼. 뭐가 나온다? 욕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듣기 능력 장애,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그냥 버리겠습니다. 8짜리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fx입니다. 이 점은 극대점, 이 점은 극소점입니다. 극대나 극소는 미분에서 빵일 때 극대함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점하고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긴 도함수의 그림이 나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도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여서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또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이 미분에서 빵되는 지점인데 이 점이 미분에서 빵되는 지점인데 이 점이 미분에서 빵되는 지점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래프가 올라가다 내려가기 때문에 극대이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원래 함수 fx의 그림이 내려가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이 극소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극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극소입니다. 또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8짜리는 합시다.
자, 그 다음 984번으로 갔습니다. 984번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이 짝수창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짝수차 함수 우함수라고 부르고요. 우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그런데 저 함수의 그림이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a의 값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저게 y축 대칭이라고 얘기했잖아. 네.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점도 극소점, 여기 있는 점도 극소점입니다. 짝수차 함수에서 우함수 y축 대칭이 있는데요. 이 점 좌표가 y좌표가 마이너스 2면 이 점 좌표 똑같이 y좌표가 마이너스 2일 겁니다. 이런 함수, 4차 함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뭐가 필요하냐면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극점의 x좌표가 궁금한 상태입니다. 네. 그 x좌표만 구해서 점을 대입하면 a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에서는 극점 찾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4x의 세제곱 플러스 4a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빵 나는 값을 찾고 있습니다. x로 묶었습니다. 4x로 묶였습니다. x제곱 플러스 a인가요? 네. 빵 나는 식이 뭐뭐 했는데?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결국은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건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고 합니다. 대입했습니다. f한테 루트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a잖아. 거기다 또 제곱하면 누구라고요? A 그럼 저 앞에 첫 번째 건 a 제곱입니다. 네. 두 번째 건 2 곱하기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항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빵이고요. a의 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a는 뭐뭐 있죠? 2라고 마이너스. 둘 중에 a는 뭘 선택해요?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양수가 돼야지만 우리는 저 숫자를 실수로서 존재하는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뭘 선택하나요? 마이너스 2. 근데 문제는 모든 a 값들이 합의값으로 구하고 있다고?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헐. 답이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뭐일까요? 합을 하면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데? 답이 마이너스 2면은 왜 못 들어가고 이러고 난리야? 낚으려고 했던 건가? 근데 저 모두인데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답이 마이너스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0인데요. 아, 0이라고요? 네. 이게 좀 예상치가 산수가 틀렸나? 저걸 대제곱을 알고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 왜 0이라고 얘기했지? 모든 실수 A 합의값을 구하세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해설 좀 줘봐요. A가 0이어도 F에다 0대. 0 대입했을 때 0이 극소값이라서 마이너스가 극소값이 될 수가 없어. 지금 984번. A가 0보다 커 같을 때 A가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아하, 그래서 하나 놓쳤네. 그래서 하나 놓쳤어요. 구분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풀어서 놓쳤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네.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네. 쌤은 그냥 마이너스가 답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쌤은 성실하게 풀지 않아서요. 지금 상황이 A라고 하는 세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마이너스 A의 값은 0보다 큰 같아서 루트 마이너스 A의 값은 실수가 될 수 있고 이때는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풀 겁니다. 네. 근데 쪼개가지고 이걸 생각 안 해봤어. 그렇다면은 A의 값이 양수였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A가 양수면 X한테 뭘 대입하든지 간에 X제곱 플러스 A값은 0보다 큽니다. X한테 뭘 대입해도 X제곱 플러스 A는 0보다 큽니다. 자, 지금 납득하시나요? 그러면은 빵 나오는 색깔은 빵밖에 없습니다. 이 말 되셨어요? 네. 빵 나오는 색깔은 빵밖에 없고요.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도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도함수의 그림이 X축과 빵에서만 만납니다. 3차 함수의 값이 빵에서만 만납니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음에서 영으로 바뀌었나요? 네. 그럼 빵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네. 빵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F한테 빵 대입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이고 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A의 값은 2가 되고요. 2라는 값이 양수인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건 함정이 파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풀 때부터 게으른 애들은 틀리세요라고 말한 것 같아요. 쌤도 좀 게으른 편이거든요.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데 쌤이 귀찮아서 그냥 대충 보고 풀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 풀면 되죠? 85요. 85번으로 갔습니다. 6번째 유형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85번 문제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저 3차 함수의 값은 미수를 가지고 있지 않네. A나 B, K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극대화된 점이랑 극소화된 점 사이의 거리값을 물어봤습니다. 점과 점을 구해서 거리만을 재면 되니까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극점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3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빵 나오는 색깔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극점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6이요.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2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값이 필요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x는 2칸 떨어져 있고 y의 값은 4칸 떨어져 있나요? 네. 길이가 몇이에요? 2루트. 네, 루트 20, 2루트가 답이네요. 마지막 문제가 몇 번인지 봐보세요. 89요. 89번으로 갔습니다. 89번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간에 미수 A, B, K 값은 없습니다. 저 3차 함수의 값을 미분해서 극점좌표를 찾은 다음에 X가 A에서 급소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일단 A, B부터 구합시다. 네. 3차 함수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3차 함수 중에 최고참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가 극대점, 얘가 극소점인가요? 네. 빵 나온 X값이 누구 있는데요? 마이너스 1, 3. 그 중에서 극소값은 뭘 대입한 게 극소값이라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3 대입한 게 극소값이라고 하네요. 네. F한테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인가요? 네. 따라서 A의 값은 3인지 알고 있습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9인가요? 네. 3, 마이너스 9라고 하는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2, F2에서의 접선 L까지 거리를 재라고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내가 필요한 셀값은 접선이 필요합니다.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2대 2번 누군데요? 2대 2 했더니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라고요? 2대 2 했더니 누구라고요? 3분의 20 마이너스 이거예요? 네. 그랬을 때 기울기의 값 어떻게 구하지? 마이너스 3이요. 기울기의 값 미분해서 여기다 2대 2 하라고요? 네. 2대 2 했더니 마이너스 3의 기울기입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은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값 뺐습니다. 이항하려고 합니다. 이항했더니 3x 플러스 y 플러스 6을 이항했습니다. 맞게 이항이 잘했나요? 네.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하면 돼요? 네. 거리 쟀습니다. 거리의 값은 루트 잡았어요? 루트 x 앞에 거 y 앞에 거 저걸 더했습니다. 네. 점 대입했습니다. 9 마이너스 9 플러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값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 10분의 3분의 3루트 10분의 4입니다. 유리화 있습니다. 15분의 2루트 10.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가 도함수의 그림이 있습니다. 도함수 그림이 다음과 같으니까 지금 2차 함수인 것 같은데 도함수가 네.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일 겁니다. 네. 마이너스에서 극 대라고요? 네. 플러스에서는 극수인가요? 네. 3차 함수일 거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네. fx 값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가지고요. 플러스에서 극수값을 가질 겁니다. 네. 네. 다음에서 0에서 극수값 가는 거 맞아요? 아니요? 두 번째 0에서 극대값 가지나요? 아니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증가하나요? 아니요? 네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 세 번째 거까지 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게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갖고 이래서 극수값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게 참인가요? 네. 유형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96이요. 네, 96번으로 갔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와 그림과 같았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지금 도함수의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기억니은 딕에서 답을 하기 위해서 원래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분에서 빵 나온 지점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A에서 도함수의 값은 빵입니다. C에서 도함수의 값도 빵입니다. 네. A하고 C에서 도함수가 빵인데요. 네. A에서는 좌우의 부호가 바뀌나요? 아니요? A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둘 다 음수입니다. A 좌우에서는. 네. 그리고 C의 좌우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림은 처음에 내려가 A까지는 도함수의 네, 부호가 네. 음이기 때문에 A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fx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먼저 다시 내려가요. 근데 A 다음에서도 또 내려간다고요? 네. 언제까지 내려가는데요? 그 C. 네. 네, C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C부터 올라가나요? 네.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네. A에서는 fx 값의 극대값을 가지나요? 아니요? B에서 fx 값은 극소값을 가지나요? 아니요? C에서는 극소가 맞아요? 네. 네, 옳은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극대극소의 값은 원래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보같이 극대네 극소네 이집 걸린 애들은 바보니까 얘네는 틀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극대극소의 값은 원래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얘기합니다. 네. 도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마지막에 몇 번인데요? 이제 처음.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8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997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주어가 습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됐죠. 알아듣고 있다고요? 지한이도 눈만 뜨고 있는 병신 아니죠? 머릿속에 생각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fx 도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도함수인지 원래 함수인지 정확하게 읽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함수입니다. 네. 도함수가 빵 되는 건 마이너스에서 빵 되고요, 플러스에서 빵 되고요, 4에서 빵 됩니다. 네.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는 여기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여기선 플러스에서 플러스인가요? 네. 원래 함수의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까지는 올라가요. 마이너스 2까지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는 내려가요. 플러스 2에서 4까지는 올라가요. 4부터는 올라가요.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 x의 값은 2에서 극소인가요? 네. 두 번째 3에서 극대인가요? 3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훈아, 극대극소는 도함수에서 극대극소를 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도함수에서 극대극소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의 그림을 원래 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원래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까지 보면서 감소하고 있는 거 맞아? 네. 네 번째 fx 그래프는 4에서 x축과 접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x축인지 물어봤네? 맞아요? 네. 왜 맞죠? 아니요. x축이 왜 여기 있는지는 모릅니다. 네. 문제에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4D 2번 게 빵이 돼야지만 네.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만 x축이 여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4D 2번 함수값이 누군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x축의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틀렸습니다. 옳은 건 기억기 그 두 가지만 옳습니다. 8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1002번 문제로 왔습니다. 부호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A, B, C, D라는 녀석의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자, 오른쪽 끝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이 내려가 보겠으니까 A의 부호를 알고 있나요? 네. 최고차항비의 수익값이 음수였을 때 오른쪽 끝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고차항비의 부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빵대기 반 점의 좌표가 Y절편이죠? 빵대기 밑에는 D인가요? 네. D의 값은 0보다 D라는 점의 좌표가 Y축, X축보다 더 아래 있으니까 음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A하고 D의 값은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도함수의 그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함수는 어디를 불러오죠? 위로 불러.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도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불러옵니다.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건 언제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죠? 알파, 베타. 도함수의 값은 알파하고 베타에서 도함수의 값이 빵인가요? 네. 그런데 도함수의 값을 써보겠습니다. 도함수가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의 값이 도함수인 것 같습니다. 네. 빵의 값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빵의 값은 여기 알파보다 왼쪽에 있나요? 네. 빵의 값을 대입하는 값은 도함수의 값이 양이함이야. 빵 대입하는 값은 음수인가요? 네. 빵 대입하기 음수니까 누가 음수라고요? C. y절편 c의 값은 음수라고요? 네. 이제 모르고 있는 건 b 하나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b의 값은 뭘로 결정하지? b의 값은 뭘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대칭축이 누구예요?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대칭축 설명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대칭축의 값이 지금 어떻다고요? 대칭축이 어떻다고요? 0보다 오른쪽이에요? 네. 네. 대칭축의 값이 양수입니다. 따라서 A의 보가 양이기 때문에 B의 보는요? A, A가 음수였나요? 얘는 A가 음수였으면 B의 보는요? 0보다 크다. 그때 문제에서 A, B 곱하라는데 A, B 곱하면은 음수. 음수 첫 번째 틀렸습니다. CD 곱했습니다. 얘는 또 뭐야? 얘는 뭐처럼 생긴 건데? 저 판별식. 판별식 조사했습니다. 판별식 값을 조사해봤습니다. 판별식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3H입니다. 판별식 값이 0보다 X축과는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은 방정식의 근이 2개였을 때는 판별식 0보다 크다. 방정식의 근이 1개였을 때는 판별식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이 2개, 서로 다른 2개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세 번째 건 참인가요? 니네 지금 된 거 맞으세요? 네. 아니요, 됐습니다. 그 다음 9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쌤이 지금 수업 전개를 빨리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고 있어요. 3명의 남자 좀비들 알아듣고 있는 거 맞나요? 자, 1003번으로 갔습니다. 1003번에서 극값을 갖지 않을 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도함수의 값이 아까 전에 했던 걸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파입니다. 원래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 번만. 여기서 도함수가 양이고 여기서 도함수의 값이 양이에요? 네. 그럼 fx가 어떻게 된다고요? 극점이 없는데 그 정치한. 올라가다가 알파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 알파에서 또 올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극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설령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점을 갖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3차 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이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표현은 자, 3차 함수의 값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에 극값을 갖지 않는 게 누구죠? 오른쪽 두 개요. 이거 두 개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첫 번째 거는 빵 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두 개요. 두 번째 거는 접하나요? 네. 세 번째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이 녀석의 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때는 판별식이 0.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쌤은 학교 다닐 때 이걸 외워본 적이 없어. 네.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극값을 갖지 않네요. 네. 나는 한 번도 이걸 외워서 풀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네. 난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고 그림 그려서 생각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외울 게 엄청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외우면은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고 생각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a입니다. 한 배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6. 한 배씩 조사했더니 한 배씩 값이 0보다 작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aa 마이너스 6값이 0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0부터 6. 7개 있나요? 네.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1007이요. 1007번 문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몇 번 유형이죠? 9번이요. 1007번이 다음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 이거 문제가 좀 다르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모든 실수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지금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0의 왼쪽에서 그 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의 왼쪽에서 그 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fx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길래 0의 왼쪽에서 그 값을 갖지 않으려나?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분해서 언제 빵 나오는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분 잘했나요? 아, 6이에요? 빵 나오는 녀석 찾고 있습니다. 3으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 되나 이게? 안 될 것 같지? 네. 근데 우리의 바람은 빵보다 왼쪽에서 그 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단 이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왼쪽에서 당연히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네. 판별식 먼저 조사해봤습니다. 맞게 잘 썼나요? 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왼쪽에서 그 값이 없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인가요? 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범위 있는 a 값들이라면 0의 왼쪽에 당연히 그 값이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판별식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그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네. R을 블록이죠? 네. 근이 알파 베타죠? 네. 어떻게 됐을 때 빵보다 왼쪽에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자, 판별식 0보다 크려면 이렇지 않아야 되죠? A가 이 범위에서 판별식 0보다 큽니다. 네. 판별식 0보다 크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을 갖습니다. 네.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질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0의 왼쪽에서 그 값이 없었으면 좋겠어. 0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고요? A 0의 왼쪽이 x의 범위면 0의 왼쪽에서 미분해서 빵 되는 게 없죠? 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러면 0의 왼쪽에서 그 값이 없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이 둘 다 양수란 얘기야? 네. 그럼 무슨 문제로 바뀐 거지? 수근근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수근근은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을 때 뭘로 풀죠? 한 판별식, 연습과 함수값, 대칭. 대칭축 구했습니다. 대칭축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0보다 크다. 대칭축의 값은 0보다 오른쪽에 있나요? 네.
따라서 이 값의 범위는 1보다 작다. 세 번째 함수값을 차립니다. 함수값 유일한 숫자인 빵을 립니다. 빵 돼 있을 때 양수인가요? 함수한테 빵 립하면 누군데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따라서 이 값은 3보다 작다. 세 개 모두의 공통된 게 필요합니다. 세 개 모두의 공통된 게 누군데요? 1보다 작고 세 개 모두의 공통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세 개 모두의 공통된 범위인가요? 네.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라고요? 네. 2보다 왼쪽이 답입니다. 네. 그때 우리는 A의 값의 최대값을 뭐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 어렵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 근해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었을 때는 판별 때 징축 함수값을 사용하고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사용돼가지고 걱정이네. 기억이 안 날 텐데. 지훈아, 근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함수값 대칭축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 네, 함수값만 사용합니다. 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K 범위를 구합니다. 방금 막 설명했던 걸 연달아서 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2차 함수에 대해서 근이 둘 다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 이런 근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fx라는 세 값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근의 분리를 사용하지 않네? 근의 위치 관계를 사용하지 않네? 아까 전에 그 값이 없을 조건이 뭐였다고? 방금 전에 유형의 첫 번째 문제가 판별식보다 작거나 때 그 값이 없다고요? 네. 그 값이 있으려면 판별식보다 크다. 컸을 때 그 값이 존재합니다. 판별식 사용할 겁니다. 네. 자, 미분했습니다. mx 극대극소값을 모두 가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판별식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 적용했습니다. 약분하고 나서 적용할까? 네.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8인가요? 네. 판별식 구했습니다. 4K 마이너스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다. 컸을 때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최대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가집니다. 그때 k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크니 2보다 크니까 k 값은 네. 그런데 이런 녀석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3차 함수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이땅으로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은 구분됩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게 2개일 때,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하나일 때,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없을 때 네. 그것들의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의 도함수는 근이 2개고요. 이거의 도함수의 값은 근이 1개고요. 이거의 도함수는 근이 없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이 2차 방정식 3차식이고요. 2차식이고요. 2차 방정식입니다. 그거의 근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값이 0보다 그냥 하나였을 땐 판별식이 빵이다. 근이 없었을 땐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그 값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때가 그 값이 있다. 있다고요? 네. 우리 지금 이거 했습니다. 네. 자, 유형의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13이라고 하셨나요? 네. 13? 네, 이게 또 이거는 확실하게 근해의 위치 관계,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 싫은 더 필요가 없어서 말하기 싫은데요. 오늘 근해 위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근해 위치 관계 1학기 때 한번 배우고 2학기 때 한번 배웁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요. 그 중간중간에 문제 수십 번 마주칩니다. 수십 번 동안 관심 없어서 오늘도 아까 한번 마주쳤고요. 지금 또 마주칩니다. 또 관심이 없으면 여전히 못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못하는 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여기서 터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고 플러스에서 극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모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있으면 좋겠다고요? 네. 자, 미분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x제곱 2kx 플러스 이건 2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고요. 빵이라고 놓은 녀석의 값은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얘가 근이 2개 있으면 좋겠고요. 네.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있어가지고 그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녀석들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였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바람이라고요? 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주어진 함수의 값은 아래로 누르기 2차 함수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값은 아래로 누르기 2차 함수인데 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베타랑 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다른 2개 있으면 좋겠고요. 네. 2개의 근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근근수의 문제로 근이 붙어있는 문제입니다. 근이 붙어있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판별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이 누구라고요? K제곱 마이너스 3K.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대칭축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K. 대칭축의 값은 어떻다고요? 현재 상황이 대칭축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0. 0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고 그래서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하고 플러스 1이라는 숫자 사이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숫자를 갖다 대입한 값이 함수값인데 숫자는 지금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있나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다. 플러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K. 뷰 있을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보다 크다 두 번째 1 대입했습니다. OK 이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녀석의 값을 우리가 찾는 값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십 번 봤고요. 앞으로도 수십 번 볼 겁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고1 때 여러 차례 1학기도 배우고 2학기도 배우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오늘도 2번 배웠는데 여전히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건 못합니다. 그냥 네. 내가 칠판에 10번 20번은 어차피 못합니다. 왜냐면 1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자, 첫 번째 거로 왔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예요? 0보다 작고 3보다 커요. 두 번째 건 K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까지입니다. 세 번째 거는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K값이 이 네 개 모두의 공통된 걸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공통된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빵까지인가요? 네. 모두의 공통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빵까지입니다. 그때 K 범위를 구하세요. 답이 3번인가요? 네. 지금 한 거는 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11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11번 유형에서는 4차 함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 유형 4차 함수. 4차 함수의 값이 그 값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자, 4차 함수에 대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2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3차 함수의 값이 그 값을 가질 때가 있었고 그 값을 갖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 값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이건 그 값이 없다고요? 네. 그 값이 존재할 때는 판별식이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 그 값이 없을 때는 판별식이 어떻다고요? 0보다 크다.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림 그리면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네.
4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도 설명하겠습니다. 4차함수는 이게 4차함수입니다. 네. 그 다음 4차함수의 값은 이런 4차함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4차함수는 이런 4차함수도 있습니다. 이런 4차함수도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거 개수를 찾고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가 빵 되는 건 다 해서 3개 있나요? 네. 접선의 길이가 빵 되는 게 몇 개 있죠? 두 개예요. 접선의 길이 빵 되는 거 한 개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가 빵 되는 거 한 개 있습니다. 다음 중에 극대값을 가지는 건 누구죠? 맨 왼쪽. 맨 왼쪽에는 한 가지만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극대값이 없습니다. 극대라고 하는 거는 미분에서 빵 난 것 중에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극대값이죠? 네. 얘 혼자만 극대값이었습니다. 그럼 4차함수에 대해서는 문제 질문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갈 조건,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건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야? 세 개예요.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했을 때는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근이 몇 개예요? 미분에서 빵 나온 건 두 개야? 네.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두 개나 한 개면은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로지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질 때만 그때만 극대값은 존재합니다. 네. 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니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그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만 읽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반드시 4차함수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극대값도 가지고 극소값을 가지는 건 첫 번째 이 상황만 극대값도 가지고 극소값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개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빵 나온 게 서로 다른 세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희야, 설명할 때 어디 쳐다보시죠? 시선 차이가 딴 데 꽂혔잖아요. 주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나요? 아, 그거 죄송하네요. 아 그래요? 주혁이 널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 자, 저 함수가 있습니다. f'x의 값을 구했습니다. 12x의 세제곱, 24x의 제곱, 12ax.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극대값도 같고 극소값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12x를 못 꿀 수 있습니다. A. 이건가요? 네. 우리의 바램은 제가 서로 다른 세 개. 기울기요. 이미 하나의 근이 누구예요? 0. 하나의 근이 이미 0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로 풀란 얘기네. 네. 밑줄 친 녀석의 값은 판별식이 0과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네. 네. 0이 중근돼 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요? 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근데 빵이 근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안 돼요. 빵이 근이면 안 된다고요? 네. 빵이 근이면 안 됩니다. A는 0이 아니다. 네. X한테 빵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버리면 빵이 근입니다. 방정식이 빵이 근이면 빵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네. X한테 빵을 갖다 대입했을 때 A가 빵이 돼버리면 빵이 근이니까 그럼 안 됩니다. 즉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빵이면 안 됩니다. 이 네. 말을 못 알아먹는 바보들이 구더기에 되게 많거든요.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값이면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예요? 0 또는 빵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나요? 네. 빵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빵이 근입니다. 네.
근데 빵을 대입했을 때 A가 빵이 돼버리면 빵 대입한 게 빵 나오기 때문에 빵이 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빵이 안 나와야지만 A가 빵이 아니어야지만 X가 빵을 그대로 갖지 않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라고요? 1보다 작은 값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빵은 빼야 돼요? 네. 0보다 작고. 이걸 답으로 쓸 겁니다. 네.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 유형은 학교 내신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뻔한 문제. 모의고사에서도 점수 주기가 3점짜리 문제, 시험에 빈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애들. 첫 번째, 미분에서 서다운 세 식은 있어야지 극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망각해. 망각하니까 문제를 시작할 수 없어. 이건 최악의 경우야. 진짜 멍청했을 때. 두 번째, 어떻게 풀어야 할 줄 알아. 서다운 세 개근이 있어야지 극대값을 갖는지 알아. 그런데 빵이 아닌 소들은 두 실근을 간다는 사실을 적용하지 못해. 문제 풀 때 적용 못해. 판별식만 푼 다음에 답을 3번을 몰라. 이런 불쌍한 일들이 되지 맙시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문제가 3개밖에 없나요? 네. 그래서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4차함수가 있습니다. 4차함수의 값이 극값을 하나만 갖습니다. 4차함수의 값이 극값을 하나만 갖습니다. 그럴 수 있는 A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배웠지만 내 머릿속에 없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립니다. 4차함수가 될 수 있는 그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차함수가 될 수 있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그릴 겁니다. 네. 다 그렸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극값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이건 극값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미분에서 빵 되는 건 두 개지만 극값은 하나인가요? 네. 이건 극값이 아니죠? 네. 자, 극값을 하나 갖는 건 누구예요? 이게 지금 극값을 하나 갖는 것들인가요? 네.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 녀석은 어떨 때라고요? 어떨 때 이 극값이 3개라고요? 근이 3개. 네, 얘가 근이, 미분에서 빵 나오는 근이 서로 다른 세 식은일 때라고요? 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걸 풀고 싶잖아. 네. 근데 이거는 몇 번 풀어야 돼? 첫 번째,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어서 극값이 아니었을 때, 네. 미분에서 빵 나온 게 하나일 때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네. 미분에서 빵 나오는 거가 근이 두 개일 때, 미분에서 빵 나오는 게 근이 한 개일 때 이렇게 풀어야 돼. 귀찮아. 차라리 미분에서 빵 나오는 근이 3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거에서의 A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그냥. 이때 A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네. 이 A가 아닌 게 우리가 찾는 A야.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거 아까 전에 지금 14번 풀었던 거랑 똑같이 문제를 푼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답으로 쓰려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미분했습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ax의 제곱 3x로 묶었습니다. 이미 근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0이 아닌 3이 아닌 이래야지만 성들은 세 시간을 받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들은 두 실근을 간다는 조건을 가지고 판별식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판별식 적용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4 판별식 0보다 크다.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또는 여기까지 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뭘 찾아요? 0이 아닌 0이 근이면 안 됩니다. 네. 지하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 A가 0이 아닌 상황은 기억해요?
0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0 대입하면 뭐가 남아요? 0 대입하면 4만 남아요. 4가 0인가요? 4는 0이 아닙니다. A가 뭐가 됐는지 간에 이거는 0 대입했을 때 등호가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녀석의 값 0을 계속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0 대입하면 지워지고 4만 남아 아까는 0 대입해서 A만 남았기 때문에 A가 0이 되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0 대입한 게 4기 때문에 절대 저건 0이 안 나옵니다. 네. 0 대입해서 절대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건 0을 근원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A가 어떤 값을 가져도 4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 친식은 0을 근원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물어본 게 아닌 걸 구한 거지? 네. 그럼 답을 뭐라고 쓸 건데? 마이너스 8번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8 사이 있을 때로 답을 바꿨을까요? 네. 그때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랬더니 네. 빵이 답이네요. 12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18번까지 있었는데 이제 12번 하고 있네. 난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나가지? 그건요. 네. 일단 하시죠. 자, 최고창의 개수의 값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개수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네? 마이너스가 있는 녀석, 마이너스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가 사라져. 이게 뭐야? 오함수. 오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Y축. 무슨 참수라고? 짝수차. 근데 지금은 뭐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오함수. 도함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네. 도함수에 멀쩡했던 마이너스가 지워졌다고? 네. 도함수의 값이 오함수입니다. 오함수의 값이 짝수차입니다. 네. 3차 함수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은? 2차 함수. 근데 미분했더니 최고참계수 1인 녀석의 값을 미분했더니 4x제곱.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1창의 값은 짝수창소된 1창은 없어야 됩니다. 네. 상수항만 존재할 겁니다. 이게 네. 도함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래서 극소값이 0이에요. 누굴 미분해서 이거 나오지? 네? 누구를 미분하면 이게 나올까요? cx.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걸 미분하면 이거 나오나요? 네. 그런데 이래서 극소값을 갖는다고요? 네.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뭘 알고 있죠? x 프라임 1은 0. 1에서 접선일이 0입니다. 그 값을 가지니까요. 네. 1을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라고요? 0이요. 극소값 1 대입한 함수값 극소값은 0이라고요? 네. 1 대입해서 빵 나왔으면 좋겠어요. c는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도 1 대입해서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B는 2. 함수 다 밝혔습니다. 극대값이 필요합니다. 네.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뭐가 있다고요? 풀마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지금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 네. 극대값은 언제 발생하죠? 마이너스 1. 극대값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요? 네. 함수한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4. 4예요? 네. 네. 자, 12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26번이요. 한 장 더요.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마주고 할 때 2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2를 대입한 함수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함수를 알아야지 2를 대입하지?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캐치합시다. x제곱 네, 최고창 계수 1이니까 x의 3승 있는 건 알겠습니다. 플러스 52.
몰라서 bx제곱이라고 할게요. 네. 몰라서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네. 근데 도함수 값이 누군데?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빵댕이 반게 누군데? 이건 빵댕이 반 D? 이건 빵댕이 반면 C? 네. DC가 똑같다고요? 네. 그럼 D라고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DC가 똑같으니까 C라고 잡겠습니다. 네. 그럼 가는 써먹었습니다. 네. 나를 써먹고 싶습니다. 네. 나에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도 뭔 개소리지?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fx의 함수값이 f 프라임 함수값보다 커놨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 말인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났던 범위에서 이 녀석의 값이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fx에서 f 프라임x 빼려고 네. 뺐습니다. x 제곱 플러스 b마 3x 제곱.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씨 어떻게 풀어요 그래? x 지워요. 저걸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3참수가?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다 0보다 커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다 0보다 크냐고요? 네.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다 0보다 큰 같아? 네,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다 0보다 큰 같아요? 네.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범위에서 다 0보다 큰 같습니다. 쌤이 이 녀석의 값을 gx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걸 gx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린 것들이 gx입니다. 네. 이것들 중에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 네. 1의 2번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네. gx라는 함수는 빵댕이 방 뭔데? 빵댕이 방이 빵이야? 네. 그럼 이런 그림은 아니겠네? 여기가 빵이겠네? 네. 상수항이 없으니까 빵 대방은 빵이니까요. 네. x축과 만나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요. 빵보다 밑에 있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네. 오르지 되는 녀석의 값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근데 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빵에서 접해야 돼? 네. 빵에서 x축과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0이 중근해야 돼. 네. 요거 사라져야 돼. 그래서 x제곱의 값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네. 대화 좀 납득하시나요? 네. 그래서 c의 값은 마이너스 1대 2반 녀석의 값은 요점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마이너스 요점에도 괜찮아. 네. 지금 gx가 누군가요?
빵 나온 게 뭐가 있는데? 3번. 이거라고요? 네. 마이너스라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에요? 네. 우리의 바램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의 값보다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돼요. 네. 네. 그럼 b 값이 누구라고요? 4번. 이거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1위 가겠습니다. F1D 1위 됐습니다. F1D 1위면 누군데요? 8 플러스 3. C하고 B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네. C가 2입니다. 10. B 플러스 8.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4입니다. 네. 어려워요. 모의고사 기출은 4점짜리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집에서 여기까지 푸는 게 숙제입니다.